한번 해볼까. 이번 주말은 약속도 없고 모처 한가할 텐데 어디 아파트나 딴 데서 거 있으면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가을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낮에 놀다 두고 나는 이때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어떤 생각을 저는 그 다른 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 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 여기 저 이원유 시인이랑 2004년에 그 생명평화 탁발 순례를 다니다가 이 앞 근처에 있는 섬진강을 걷게 되었는데 물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 강물을 보고 이 섬진 강물을 보고 돌을 던지려다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얼음을 보면 막 이렇게 돌을 던져서 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돌을 탁 집어 들었는데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져서 깼어요. 근데 지난 밤새 간밤새 그 얼음이 또 마치 상처가 아물듯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얼음이 왜 자꾸 얼까? 그 에코가 너무 많은데 에코 거의 꺼주세요. 그 얼음이 왜 자꾸 얼까? 그래서 그러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얼음도 얼 것이다. 누군가를 위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저 얼음은 차갑다고 그러는데 얼음도 따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얼음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난준 시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따뜻한 얼음.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철 모르는 전유성 선배의 돌팔매에 겁 많은 물고기들이
두 눈 동그란 것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만한 것은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몸을 다 바쳐서 피어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세상이 각박해지기도 하고, 옛날부터 2000년 전에 공자도 세상이 참 각박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각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또 이런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리 마음의 따뜻함들이 또 그런 얼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래만 앵콜 하나요? 네, 악양의 대충마을에 한 600년, 700년이 된 아름드리, 제가 이렇게 해도 다 깨어지지 않는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무남성이라고. 바위에 그 소나무가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바위에 조그마한 솔씨가 하나 날아왔겠죠. 그리고 그 바위가 그 솔씨를 싹을 틔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솔씨가 싹을 틔워서 자라는 동안 바위가 자기 몸을 나누어서 뿌리를 내리게 몸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다니라고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소나무와 바위의 관계를 바라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 바위가 함부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제 몸을 기꺼이 나누어 줬구나 라는 따뜻한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틀리다,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시각이 각기 다르다. 그런 다른 가운데서 이런 바위드의 소나무들이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썼던 시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바위의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 이끼를 또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씨앗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서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가지 굽이치는 강물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 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고맙습니다. 바람 삐끼 바람.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못 물어봤다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어보려다가 사인을 안 할 거야. 이럴까봐 한 번도 해보지.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래도 또 하는 거지. 원래 그래가지고 오늘도 선생님 모르겠어. 우리 교무관사가 나보고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윤복희 쌤이 왜 3일 있다가 문자를 또 넣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장까지 그게 뭔 말이냐고. 박수는 지네가 해서 잘 했을 때 관객들이 알아서 치는 거지 박수 쳐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실제로 지가 나오자마자 박수 뭐 그러는 거. 박수 소리가 적습니다. 이거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싶고. 여러분 박수 소리가 적어요. 앞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언뜻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IMF가 터졌을 적에 국민들이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적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일수록 오락 프로가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결정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코미디 프로가 3개 방송국 MBC, SBS, KBS 3개 방송국에 11개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8개가 없어졌어. 그 희한한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그 방송이 시작을 하니까 관객들이 잘 안 오고 오니까 이제 그 돈 내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돈 받고 앉았는데 이제 방송객들을 불러 모아서 잘 안 웃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PD가 저쪽에서 AD가 자 손들면 웃어주세요 뭐 연습을 시키고 웃으세요 박수 함성 이런 걸 연습을 시켜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개그하는 친구들이 이거 내가 웃겨서 웃는 건지 저 사람이 손들어서 웃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그래서 반발하고 나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관객들이랑 승부를 걸겠다 해서 컬트 삼총사가 대학로에 나가서 공연을 했고 그게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백재현이라는 친구가 선배님 우리도 나가야죠. 그래서 대학로의 인케라토리라는 데 84일을 빌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진이 됐어요. 2만 원씩을 내고도 사람들이 웃으러 오는구나. 굉장히 고맙고 감동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이제 가수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앵콜 준비해놨다가 좀 가증스럽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랬다가 앵콜하면 또 그 타이밍 잘못 맞춰서 나오면 조금 늦으면 관객들 진짜 일어서서 나가거든. 그 하여튼 그러는데 저는 그 너무 고마워서 관객들이 앵콜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했던 거 중에서 보고 싶은 걸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홍길동이라는 개그를 하는데 그 백재현 씨가 홍길동 아버지, 이태식이라는 개그맨이 홍길동을 하는데 아버님 이 야심한 밤에 누구냐? 그러면 길동이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얘가 야심한 밤에 누구냐? 병강세입니다 이러면 그냥 빵 터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앵콜 공연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도 예측치 못한 애드립으로 앵콜 코미디를 하면서 우린 또 가증스럽게 마치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 60일 동안 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를 앵콜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고 일본 코미디언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는 요즘에 그 길거리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죠. 유명한 사람들이 선거 처리되면 더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거 많이 붙여놔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구를 보고 그 더럽게 많이 휘날리던데 새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좀 다르게 쓰면 어떨까? 어머님 아버님 빙판길에 넘어지지 마세요. 올해는 한 번도 넘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쓰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쓴다고 그러더니 왜 안 썼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몰라. 그 밑에 시켰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썼더라.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류의 말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뭐 여러 번 하는 그룹들이 또 있더라고요. 혓바닥을 확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오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조심할 게 감기뿐이 없을까? 환절기에 빗보증 조심하세요. 관절염 조심하세요. 이 추운 날 윗선배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혹시 넘어지면 제가 좋은 다리 삐면 좋은 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든가 감기 걸렸을 때 좀 판피를 먹는 당신은 뭘 합니까? 뭐 이런 좀 그런 날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또 맛있는 집을 보면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줄 서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줄 서서 기다리긴 해도. 그래서 나는 왜 저런 말들을 계속 쓸까? 또 난 정말 웃기는 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지? 좋은 시간을 보내면 무슨 시간이 와? 나쁜 시간이 오잖아. 근데 좋은 시간을 나쁜 시간 보내세요가 더 많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젠가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픈 사람한테 와서 할 얘기인가? 이미 아파서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때서부터 조심하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거는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한테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픈 사람이 건강 조심해라.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던데 이게 안 아픈 사람이 와서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그 청도로 가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성일 선배가 칠순잔치를 청도 의문사에서 하는데 거기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뻗어가지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이틀 만인가 깨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제 후배 중에 하나는 히말라야 원정 대상 하던 친구인데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돈도 300만 원 가지고 오고 막 와서 대성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미쳤나 이것들이. 그래서 난 서울 가겠다고 이제 한 3, 4일 있다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간다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막 나가려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이 선배님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혹시 위암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위암 환자 중에서 내가 제일 웃기는 놈이 됐게 개그맨 중에서 내가 제일 못 웃겼는데 위암 환자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웃길 것 같아.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위암 2.5기랍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서울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오진이었어요. 근데 그 오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사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뭐 궤양이 뭐 이렇게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개그맨 김신영이 가서 선생님, 교수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게 안 아픈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진 조심해라. 돌팔이 의사를 조심해라.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흔히 그냥 막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막 정형화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장난이 아니게 온다. 뭐. 그럼 언젠가 비가 장난으로 왔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양식된 말을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양식. 그래서 자연산 말을 좀 써야 되는데 우리는 왜 양식된 말만 쓸까? 자연산 광어가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 그 남들이 다 양식해 놓은 거 그냥 그 쓰던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자기의 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말을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이 사람이 왜 묻지? 물어봐. 지가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먹는 약만 13 종류입니다. 그러고 또 무진장 당황해. 그 왜 건강물?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꼭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젊게 보이십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인가? 세상 어떻게 저런 말을 자꾸만 쓰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자기의 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아 저게 뜨거운 박수다. 열렬한 박수다. 환영의 박수다.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좀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웠는데 어느 날 그 강호동이라는 친구가 박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사람의 말이 있더라고. 그걸 듣고 나서부터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그때도 뭐 싫어한 건 아닌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말이 이제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90 넘으신 할머니의 그 자서전 회고록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쓰는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그 할머니의 말이더라고요.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몇 년 만에 전화한 애들이 별일이 없으시죠? 그러면 내가 별일 한 3개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일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양식된 말이다. 그 자연산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겨요. 우리나라에 세금 도둑 놈들이 많고 횡령하는 놈도 있고 많잖아요. 나쁜 짓 하는 놈들. 여성을 뭐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놈들도 많고 그런 게 왜 생겨날까?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 결심을 합니다. 술을 좀 줄여야지. 등산을 가서 건강을 좀 챙겨야지.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뭐 승진이 꼭 돼야지. 해외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네팔 가가지고 한 20일 걸어봐야지. 뭐 이런 결심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 새해에 하고 있는 그런 결심들이 그런 결심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회사 돈을 횡령해갖고 내년에 중국으로 토껴야지 하는 놈도 사실 있고 내년에 저 여자를 어떻게 한번 성추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 자식들도 있고 공사하는데 철근 38개가 들어가 있는데 24개만 들어가도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 차액을 어떻게 내가 삥쳐서
술 처먹어야지 하는 놈도 사실은 있지만 그건 속으로 결심을 좋은 게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그런 결심들을 세운단 말이야. 내년에는 뭘 해야지. 근데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 이놈과 저놈 게 다 성취되니까 그런 놈들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마약을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뿌려가지고 한 큐 잡아야지 하는 놈도 사실 올해의 계획으로 갑진년의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또 뭐 더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써놓고 돌아가시면 진짜 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다음 생에까지 한번.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자연산 말이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해 놓은 말들을 그냥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메모해 놓은 걸 잠깐 보겠습니다. 세 장 준비했는데 건너뛰어. 그리고 우리가 말이 그런 말들이 또 있더라고. 요새 그렇다. 아까 박남준 시인이 그렇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말이 요즘에 그런 말들이 없어졌어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어디서 막 본 게 많아가지고 그렇대로 끝난 거야 전부. 누가 당뇨 얘기를 하면 봤어 유튜브에 자기가 마시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된대 이런단 말이야. 왜 된대로 끝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건 자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들은 걸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 우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뭐 누가 그랬대 어디 갔대 뭐 돈을 많이 벌었대 대자로 자꾸만 끝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그 모임에 반드시 시인을 한두 명씩은 끼라고. 그래서 이원규 씨, 박남준 씨 만나서 옛날 얘기하는 거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얘기를 계속하지. 앞으로 뭐 어떻고 뭐 얘기하는데 자꾸만 옛날에 했던 얘기만 가지고 우리 동창회 가면은 막 사위가 넥타이 하나 사준 걸 갖다 한 40번 정도 얘기 40년을 써먹어서 한 20개 정도는 사준 줄 알았더니 하나 사준 걸 가지고 계속 이게 돌았나. 난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우리 말하는 하다고 그래서 제가 마누라가 여러 명인가? 하나뿐인데 저렇게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만나면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하자.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안고 나면 앵콜 30분도 얘기 안 했죠? 여기 산야초반분들한테는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강조하는 게 우리가 국어 시간에 5가지는 배워야 되는데 최소한 3가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쓰기 읽기만 가르쳐요. 말하기를 안 가르쳐. 그 다음에 듣기 거기 조금 더 나오면 듣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떨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 전유성 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럴 때는 저는 올해 55인데 전유성 씨는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며칠? 이원기 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경치가 좋은 매화꽃을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매화꽃을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매화꽃이 심리에 걸쳐 있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응?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석양을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걸 보고 나도 가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얼마 전에 그 여수 송인의 집이라는 데를 누가 소개해줘서 갔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소주를 마신 적이 있어요. 공포스럽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와서 사진 찍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음식이 나오는데 난 우리 극단 애들 만나면 야단 맞아요. 뭐 하나 집으면 사진 다 찍었는데 와 이런 마이크 이렇게 말 아씨 그래가지고 아주 예민한 애는 음식을 다시 하나 더 시키는 애도 있더라고. 그거 조금 먹는 걸 저렇게 찍나. 그래서 얘기해요. 그렇게 왜 찍냐? 근데 그 집은 아무도 안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안 찍는 집 가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먹는 게 남는 게 사진뿐이 없다라고 그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는 거죠. 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남는 게 사진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정 사진, 부모님 사진, 젊었을 때 사진도 4-5개 뽑아서 이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영정 사진 3장 한다고 누가 모르나? 어렸을 때 사진, 젊었을 때 사진, 나이 드셨을 때 사진, 돌아가시기 직전 사진 뭐 이런 것 같이 4개, 5장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한 장만 갖다 놓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확대해서 갖다 놓기도 할까? 좀 합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아버지가 그 항공기 조종사였다면 꿈이 우리 아버지는 항공기 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꼭 나는 비행기 앞에 헬멧 딱 옆에 끼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렇지만 농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써놔도 아버지를 더 추억하는 게 남는 게 사진뿐이 아니겠나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